자, 지난 금요일장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시면 갑자기 이 매수의 힘이 좀 약해졌다라는 걸 다들 좀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자, 이 캔들만 봐도 단봉의 형태로 종가가 마감이 됐죠. 그전에는 뭐 장대 양봉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단봉의 형태로 마감이 됐다. 그만큼 변동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었고, 또 거래대금을 보면은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좀 줄었어요.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 그만큼 이 주가가 받고 있는 에너지의 힘이 많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이 대량 거래대금 있죠. 3조 4천억. 자, 이 3조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뭐 개미 털기를 했다. 개미를 털고 지금 뭐 급등이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짜 거래량이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매일같이 좀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으로도 설명드렸지만, 공매도 물량들. 자, 공매도 물량들이 지금 엄청 늘어났거든요. 최근 고점에서. 그래서 이 공매도 물량들의 숏 커버 물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뭐 외국인들이 이 현물을 매집하는 게 아니라, 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야. 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위에서 공매도 쳤던 대차 잔고죠. 자, 대차 잔고에 대한 물량을 상환하는 거다. 상환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떨어졌을 때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 단기간에 마이너스 30%까지 밀렸어요. 그럼 공매도 쳤던 애들 지금 3일 만에 30%인데 당연히 차익 실현하죠. 여기서.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또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도 대응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갑자기 정말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새로운 호재죠. 지금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로열티 문제죠. 로열티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 바뀌기는 어렵고, 정말 큰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할까? 어디가 최고점이 될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제가 말했죠. 공매도 애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이런 급락이 나오는 시그널이다. 지난번에도 고가놀이 패턴 보여주면서 이 개인들 꼬셨죠. 개미들 계속 꼬셨어요. 신고가 막 돌파하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냈다가 주가 밀어내고 하면서 공매도 물량을 모아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도 공매도 애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주가는 급락하게 될 건데, 이 세력들이 누구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KRX 한국거래소 이 사이트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순보유장고 대량 보유자 명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가장 많이 좀 쥐고 있는 겁니다. 뭐 LS증권 좀 다양하게 많죠. 메릴린치, 뭐 안다 자산운용,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벤처 기업들은. 그리고 뭐 SG증권, 이런 창구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이 창구 물량들을 보고 얘들 올라왔을 때 공매도로 다시 매도가 나올 때는 우리가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동안에 이 공매도 물량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매도로 나왔는지, 이 공매도 평균 단가가 있어요. 평균 단가가. 요 가격들, 그죠?
이 가격들과 물량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이들 평균 단가를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봉 말고도 분봉을 보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분봉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봉을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종가상의 거래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력들이 얼마에 어떻게 매수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 분봉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꼭 봐야 돼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봉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가 뭐 크게 발생되는 구간도 있고 뭐 이렇게 줄어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크게 발생됐다가 줄어들었다가 터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패턴도 없이 규칙성도 없이 이렇게 거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세력들이 매수하고 싶은 구간이 따로 있고 또 매도하고 싶은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먼저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 파악을 했어요. 공매도 물량도 파악을 했고 거래량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월요일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월요일장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아침부터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사건도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얘기를 또 언급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올 때 공매도 평균 단가의 주가가 오르잖아요. 자, 오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뭐 매도로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매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세력들이 또 매도를 할 겁니다. 밀어낼 거예요. 어떻게든. 왜? 안 그러면은 본인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일단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여기서 공매도 가격이 왔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더 올랐을 때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더 올랐을 때.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만약에 공매도 평균에 넘어가면은 일시적으로 또 이 공매도 세력들의 이 환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쇼스키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증권사 아까 보여드렸지만 많잖아요. 얘들 다 동시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손절하는 물량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환매수, 그냥 본절에 정리하는 물량도 있고, 이렇게 거래가 같이 어떻게 보면 섞이면서 거래량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건 거래량 고점이에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숏커버. 그죠?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멈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그 뜻은 뭐냐면 세력들의 매수가 멈췄다는 거예요. 매수가 멈췄다. 그러면은 이들의 물량이 이제 곧 공매도든 아니면 현물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고 적어도 이 가격 위로는 매수하면 안 돼요. 이 가격 위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는 게 바로 이런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는 뭐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거래량 고점에서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매도 타점은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좀 밀린다라고 봤을 땐 이럴 땐 또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할 겁니다. 변동성이 나오면은 또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어쨌든 간에 들어온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을 담보로 눌림목을 잡고 다음 상승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번 주말 안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죠? 잠시만요. 제가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계셔서 연락처를 적어놨거든요. 보이시죠? 010-8674-8706입니다.
여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타점들 빠르게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자, 영상 잠깐만 끄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잠깐 끄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봤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분석을 할 때 뭐 재료 분석이 중요하냐, 뭐 차트 분석이 중요하냐, 뭐 수급 분석이 중요하냐, 참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아니, 다 중요해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전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1순위가 돼야 되는 것.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이게 돈으로 들어오는 거죠, 돈. 돈이 뭐야? 수급이잖아, 수급. 수급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항상 재료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야, 주가는. 그래서 이 재료의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 뭐냐면, 주가의 바닥권에서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다. 왜 흑자 전환이 중요하냐? 맨날 100점 맞는 애보다 빵점 맞다가 갑자기 50점 맞는 친구, 이런 친구한테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왜? 이제 60점 맞나 70점 맞나 이런 기대가 들잖아요. 근데 맨날 100점 맞는 애는 하나만 못해도, 한 개만 틀려도 뭐야? 야, 얘 뭐 문제 생겼나 보다, 문제 생겼다 하면서 주가는 급락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나아요. 후자가 낫습니다, 후자가. 그래서 이 종목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674-8706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같이 또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